정재엽의 핫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소장님? 지난 2주 동안 제가 서울의 동쪽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동쪽에서 벗어나 서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지역인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등포구 당산동. 사실 영등포 하면 모르는 분 안 계실 거고요. 당산동은 저도 많이 들어본 지역이라서 오늘 왠지 많은 분들이 지난 시간보다 더 반응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지역이네요. 자, 그럼 저희가 당산동에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가지고 나오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소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면은 올해 초에 서울시에서 중요한 개발 계획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현재 낙후되어 있는 서울의 서남권을 개발한다, 대개조한다라는 이 서남권 대개조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중심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영등포구 당산동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당산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대개조, 이 얘기 기다렸습니다. 사실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죠. 서남권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중에서 당산동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당산동 입지부터 짚어주시죠. 당산동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생활 환경이 완벽한 지역입니다. 자, 먼저 완벽한 이 교통 인프라가 있는데 먼저 당산역 보시면은 2호선과 9호선 지나고 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 영등포 구청역으로 가면은 5호선과 2호선이 있습니다. 당산동에만 3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이 교통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주요 업무 지구의 접근성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서울의 3대 업무지구를 꼽으라고 하면은 꼽는 지역이 첫 번째로 광화문 업무지구 꼽고요. 그 다음에 강남, 마지막으로 여의도, 이렇게 3대 핵심 업무지구를 꼽는데 이 3대 핵심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광화문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5호선 있죠. 5호선을 타고 한 번에 가면은 광화문 업무지구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남 업무지구는 2호선과 9호선 두 개나 가고요. 마지막으로 여의도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도보권으로도 이용은 가능합니다만은 어쨌든 지하철로 간다라고 하면은 5호선과 9호선을 이용하면은 한 번에 갈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당산동에는 서울의 3대 핵심 업무 지구라고 칭할 수 있는 광화문, 강남, 여의도를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 당산동은 전부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과 공원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하고 한강과 접해 있어 이 한강의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당산동의 단점을 꼽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학군이 조금 약하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학군지가 조금 약한 거는 사실이긴 하나, 그런데 이제 바로 옆에 목동이 있죠. 목동에 이 뛰어난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군이 약한 이런 단점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 당산동을 가로지르는 국회대로라는 이 길이 있는데 이 국회대로 지하화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산동을 지나는 이 국회대로는 지하로 묻는 것이 아니라 차선 조정을 통해서 이 조정된 차선을 공원화 시키겠다라는 계획인데, 자, 이렇게 개발 계획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안 그래도 이 녹지 공간이 풍부한 당산동에 공원이 더 많이 들어서는 이제 그런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당산동 외부를 봐도 양화대교랑 2호선을 통하면은 바로 건너편에 합정 그리고 홍대가 있죠. 젊은 분들이 나가서 놀기에 충분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가면은 영등포역이 있습니다. 이 영등포역을 통해서 기차를 타고 서울 외 지방으로 이동하기에도 상당히 용이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물론 당산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조성된 지 좀 오래된 구도심이다 보니까 낙후되어 있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워낙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뿐만이 아니라 신혼부부 자취생들까지도 이제 인기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산동은 생활 환경이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열거하기에도 너무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다 이제 압축을 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하나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당산동에만 3개의 호선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점, 여기에 이제 업무지구와의 편리성을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3대 업무지구인 광화문과 강남 그리고 여의도 모두를 환승 없이 한 번에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여의도는 뭐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잖아요. 이 부분 참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수요가 좀 몰릴 것 같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또 주변에 이제 노후된 곳도 많이 있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개조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서울시에서 좀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밝힌 걸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올해 2월 달에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자, 타이틀을 보시면은 서울의 서남권 중공업 지역의 직주랑 미래 첨단 도시로 혁신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리면은 서울의 서남권이라고 칭하는 지역은 강서, 금천, 구로, 영등포까지 총 7개 자치구가 있고요. 자, 이들 자치구에 있는 중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직장과 주거 그리고 이제 생활까지 편리한 미래 첨단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산업혁신과 주거혁신, 중공업 지역을 미래 융복합 산업 집적지로 만들겠다 라는 것과 현재의 중공업 지역의 규제로 남아있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을 제한하는 부분을 풀어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주로 됩니다. 제가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할 때 주로 이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개발 계획을 발표할 때 그 이유를 잘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개발 계획이야 여러 건 발표하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유가 빈약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개발 계획이 이제 지속되기는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의 서남권 중공업 지역 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남권이 지금 낙후되어 있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가장 전성기를 누렸을 때가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우리나라의 이 산업 구조 자체가 소비 또는 제조업 위주의 공장 굴뚝 산업이었을 때였는데 자, 이때 서울의 서남권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좀 이끌었던 산업의 중심지가 서울의 서남권이다 라고 이제 많이들 평가를 했었는데 자, 그런데 80년대를 지나고 시대가 이제 좀 더 변해가면서 수도권에 대한 이런 공장에 대한 규제 그리고 첨단 산업으로 바뀌어감으로 인해서 서울 서남권에 있던 공장지대들이 전부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를 비롯해서 많이 낙후된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런 낙후된 지역을 도시 대개조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자, 다음 보시는 사진은 서울의 서남권 대개조 를 이제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들고 왔는데 자, 이렇게 서남권이 쭉 있고 이 중간에 여의도가 있죠. 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인근 김포공항과 온수산업단지 그리고 금천 공군부대 관악 S밸리를 개발시켜서 전체적으로 이 서남권 모두가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직주에다가 즐거움까지 갖춘 첨단 도시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개발 계획 이유를 또 잘 봐야 한다라고 또 팁을 주셨어요. 서남권의 전성시대는 이제 60, 70년대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새롭게 탈바꿈을 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곳의 개발 계획의 명분과 이유는 뚜렷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시면서 준공업 지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준공업 지역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거기 자주 가지 않다 보니까 준공업 지역이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모든 토지에는 애초부터 그에 맞는 용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는 분홍 색깔 칠해져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인데 이 여의도는 일반 상업 지역으로 상업시설을 위주로 지어라 라고 용도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의도에 가보시면은 대부분 다 업무 타운이 조성되어 있고 전부 다 빌딩 숲으로 조성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주거 지역이라고 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든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든 주거 지역으로 이제 표시가 된 곳은 주거 시설을 지어라 라는 곳입니다. 뭐 이쪽이 이제 목동 쪽인데 아무래도 이제 주거 시설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토지에는 그에 맞는 용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게 뭐 상업 지역이라든지 주거 지역을 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숨겨진 이런 지역이
바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지역인데 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지역을 중공업 지역이라고 합니다. 명칭에 맞게 이 중공업 지역의 본래의 용도는 공업시설을 짓기 위한 이제 그런 용도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 서울 이제 서남권 쪽에 공장지대가 많을 때는 이 중공업 지역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던 공장지대들이 대부분 다 옮겨가면서 지금 현재 남은 중공업 지역은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구의 안에 당산동, 물레동, 선유도역이 있는 양평동 이쪽 같은 경우에 전부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쪽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으로 보통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6, 70년대를 이끌어갔던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장지대가 많았어서 중공업 지역으로 설정이 이제 계속해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탈바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도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영등포지만 더욱더 거대하게 이제 변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당산동은 수요가 지금도 충분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더 많아질까요, 소장님? 더 많죠. 사실 단순하게 수요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런 개발지를 많이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는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개발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공실이 없이 임차 수요가 있을까라는 걸 걱정하는데 당산동 같은 경우에는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워낙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임차가 잘 나가냐 안 나가냐 수요만 주로 이제 많이 보는데 수요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구매력입니다. 구매력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은 쉽게 설명해서 임차 들어오는 수요자들이 자금력이 받쳐줘서 증액되는 임차료가 감당 가능하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률도 있고 경기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가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임차료가 올랐을 때 만약에 수요층의 구매력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이 수요층들은 다른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거나 이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가는 수요층을 잡으려고 하면은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산동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주요 업무타운을 모두 지나가게 되고 대부분 다 이 주요 업무타운으로 이동하시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액연봉의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 당산동을 살려고 하는 당산동에 살고 있는 이 수요층의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차 수요도 받쳐주지만은 향후 임대료가 증액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트러블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산동만큼은 임대 걱정에서 벗어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요층의 구매력이 이제 또 키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뭐 물가 상승과 집가 상승도 있겠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도시로 바뀌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이실 텐데 크게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맞아요. 뭐 수요층은 끊임없이 있을 곳이라서 이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